안녕하십니까. 대석대학교 박현정 박사입니다. 자유발표 시간에 첫 번째 발표자는 시간을 최대한 빨리 맞춰서 뒷부분에 좀 여유있게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제 목표이자 의무입니다. 그것을 충실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찌 보면 챗 GPT를 이야기하는 이 자리에 어찌 보면 약간 올드할 수 있는 기독교 대학 채플 그리고 교과 운영에 대한 실태 인식조사 결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과연 이 자리에서 이것을 발표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앞부분 예배 기도 시간에 우리 이진아 회계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속도 그 빠름에 잠식당하지 않냐고 기독교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기독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두 현장이 교회와 학교일 것입니다. 네, 기독교 학교, 그 중에서 기독교 대학에서 과연 우리가 번학 이념을 반영해서 지금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 채플과 기독교 교과에 대해서 과연 대학 구성원의 그 인식은 어떤지 실태와 인식조사를 같이 담았지만 인식조사, 특히 학생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이렇게 안내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영주 교수님, 충신대 함영주 교수님과 그다음에 저 함께 공동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본 연구는 사학미션 네트워크와 백석대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2022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진행한 연구입니다. 먼저 이 발표는요, 서론 연구 목적, 그리고 조사 방법, 그리고 실태 인식조사 결과 중에서 한 100페이지가 넘는 결과물 중에서 제가 한 20페이지 정도만 발췌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만 전달해 올리고요. 마지막으로 기독교 교육적 함의 제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목적입니다. 기독교 초중고 같은 경우는 이미 고교 평준화 이후에 여러 가지 국가의 그 신앙교육에 대한 제재를 이미 받아왔고요. 또 학생 선발권도 없고 이제는 교사 임용권마저 제한되기 때문에 이 공립학교 안에서의 신앙교육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도 기독교 사립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채플과 기독교 교과목 운영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율성을 보장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전주 보건대 판결을 이유로 기독교 대학에서조차도 채플과 기독교 교과 운영에 대해서 내부 구성원들의 압박도 있고요. 저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기관, 특히 국가기관에서의 여러 간섭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다 효과적인 신앙교육을 하기 위한 대안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연구는 기독교 대학의 채플, 그리고 기독교 교과 운영, 그다음에 비교과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교육 구성원인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인식조사를 목적으로 이루어졌고요.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보완해 나가야 할 점을 제언하려고 합니다. 조사 방법은 먼저 대학의 유형이 많이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일단 나눴습니다. 신학대학 유형, 그리고 기독교계 일반대학 유형, 명지대학이나 순실대학, 그다음에 연세대학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신학대학과 기독교대학 혼합 유형, 백석대 같이 신학대학으로 중심에 있지만 그다음에 종합대 유형을 가지고 있는 이런 3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구분해서 총 102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실태조사 방법입니다. 뒤에 이제 참고로 달아놨는데요. 학교 구분을 위한 기본 질문, 그리고 실태조사를 위한 질문 10개로 구성했습니다. 이 질문지를 만들 때 각 대학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교목님들 그리고 교목실 행정직원들을 거의 5차례 이상 만나서 직접 어떤 질문들이 들어가면 좋을지 하나하나 피드백을 받아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정관 홈페이지에 기독교 정신 명시를 했는지, 교목실 유무, 채플 유무, 기독교 수업 유무, 교직원 및 학생 모집 시 신앙 관련 기준이 있는지 등을 실태조사에서 다뤘습니다. 방법은 우편 발송, 이메일 조사, 전화 조사, 홈페이지 접속 방식으로 진행했고요. 응답한 학교는 26개교였습니다. 응답한 학교는 이제 어느 정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 학교들이었고요. 나머지 76개교는 미응답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정관, 교목실, 강의 계획서 등등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해당 항목을 조사했습니다. 인식조사 방법입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그리고 응답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 268명과 교원 31명이 참여했습니다. 학생 인식조사는 총 3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 인식조사는 학생 인식조사 30문항과 서로 이렇게 크로스체크, 교차 분석 가능하게 배치를 했고요. 뒤에 5개의 문항은 신앙과 학문 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참여 경험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되기를 바라는지 등등등 교직원들 대상으로 5개 추가 질문을 담았습니다. 설문 내용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채플 및 기독교 교과목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하였고요.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 즉 구글폼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연구기간은 2022년부터 6월, 그리고 바로 5월 31일 날 마쳤습니다. 이런 것들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기 참여하셨는지, 특히 대학 교육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기독교 학교교육 연구소 연구보조원님들께서 직접 홈페이지 접속하고 이메일 발송하고 많은 그런 업무들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실태조사 할 때 작년 이제 8, 9월 달에 주로 이 설문조사지를 만드는데, 그때가 이제 코로나가 거의 막바지 기승을 부릴 때여서 전혀 만날 수 없어서요. 줌으로 계속해서 교목실과 만나서 그들이 바라는 바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수정을 거듭했습니다. 연구 과정입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결과를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에 응답한 26개교 학교는 모두 정관과 홈페이지에 기독교 학교 정체성이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정관이 사실은 기독교 대학의 신앙교육이 제대로 방향성을 갖추고 유지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미응답 학교 76개교 중에서 홈페이지의 설립 인형으로 기독교 정신이 기술된 곳은 74개교, 거의 97%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정관을 일일이 조사한 결과 정관에까지 기록한 학교는 52개교 정도, 그러니까 한 68% 정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102개 학교를 기준으로 봤을 때 78개교에서 정관에 기독교적 정체성이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유형별 교수 임용시, 신앙 관련 기준 여부를 살펴보았는데요. 신학대학 유형과 신학 그리고 일반대학 유형에서는 기독교 신앙 관련 기준이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일반대학 유형은 기준이 없다는 응답이 반 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기독대학 학생 비율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73% 정도, 그러니까 102개교 학교 중에 73% 정도의 학교는 기독인 학생이 그 숫자조차 거의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플 운영 실태조사 몇몇 개만 중요한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당 채플 횟수로 가장 많다고 대답한 거는 주 1회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0회,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한 영시수를 보시면은요, 2학년, 3학년, 4학년으로 갈수록 이제 빠르게 퍼센테이지가 늘고 있습니다. 즉, 1학년 이외에 2, 3, 4학년에서는 주 1 시수도 확보가 안 되고 있다는 응답입니다. 그리고 채플 운영 실태조사 결과 보시면 유형으로는 신학대학 유형, 그러니까 지금 충신대 같은 경우도 전통적 예배 형식이 가장 많았습니다. 일반 대학은요, 전통적 예배 형식과 문화 콘서트 형식, 인성교육 특강 형식이 두루두루 혼재해 있었고, 인성교육 특강 형식의 비율이 좀 더 높았습니다. 신학 그리고 일반 대학 유형 플러스에서는 전통적 예배 형식과 함께 문화 콘서트 형식, 인성교육 특강 형식이 두루두루 혼재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소그룹 세미나 형식은 많이 운영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기독교 교과 운영 실태조사입니다. 보시면 1년간 이시수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채플과 마찬가지로 1학년 때 주로 진행이 됐고요. 2, 3, 4학년으로 갈수록 0시수, 4학년쯤 되면 거의 교과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학교가 많았습니다. 교목실 주간 비교과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절기 행사 혹은 학생들 뭔가 체험활동, 그 다음에 소그룹 멘토링 이런 것들을 교목실이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교목실 주간 비교과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26개 응답학교 중에 21개 교가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신학대 유형에서는 주로 지도교수 멘토링 상담, 지역 해외 봉사활동이 많았고요. 일반대는 조금 특이한데요. 국내 어떤 교육기관이나 혹은 해외 봉사활동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신학 일반대학의 경우에는 소그룹 공동체 활동이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학교 유형별로 두드러지게 어떤
특정 선호하는 양식이 있는지는 추후에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듯 합니다. 학생 인식조사 결과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학생 인식조사만 담았고요. 교직원 인식조사는 뒤에 기독교적 함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때 제가 프로시딩 가지고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입학 시에 해당 학교가 기독교 대학임을 알고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 비율이 30% 정도 되었습니다. 설문에 응답한 학생들의 종교, 신앙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93% 정도는 종교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비율도 무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교, 천주교, 기타 종교로는 이제 원불교나 등등이 있었습니다. 종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대답한 학생들이 45.9%, 그렇지 않다, 54.2%입니다. 이렇게 제가 하이라이트한 거를 조금 유심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어떤 참여 정도를 이제 묻는 질문에 교회 활동에 적극적이라고 대답한 학생은 16.8% 정도였고요. 무관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채플에 참여하는 마음과 태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참여 의지 없음, 소극적 참여, 적극적 참여, 반감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조금 보면은 이제 기운이 빠지지만 그래도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도 채플에 대해서는 나는 전체적인 만족도는 가장 높았습니다. 채플 시간에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것을 한다, 열심히 듣는다, 잔다, 떠든다 이렇게 응답을 해줬고요. 채플 설교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의외로 채플 내용이 들을만하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적합성과 만족도는 높은데 왜 채플 시간에 주로 딴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일까? 이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채플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교목실의 열정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학생들의 눈높이와 관심, 이것과 어떻게 하면 만나게 할까? 이 노력은 상당히 시급해 보입니다. 채플이 졸업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는 점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채플의 설교, 이 부분,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는가 했더니 긍정응답, 부정응답이 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채플 운영을 하는 교목실 입장에서는 채플을 우리가 운영하는 게 있는데 채플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채플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을 좀 신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어떤 접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들의 인성 발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을 받아서 인식조사 문항을 만들었는데 안타깝게도 채플 설교가 대학 생활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냐는 말에는 부정응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기독교 교과, 비교과 프로그램에서도 학생들은 이 기독교 신앙교육을 통해서 대학 생활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는 별로 도움받지 못했다라고 대답해줬습니다. 채플 설교 강연이 자신의 인성 발달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도 부정응답의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기독교 교과 운영 기독교 교과 운영 인식조사 결과입니다. 이수학점의 적절성, 주제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적절하다, 말 그대로 채플처럼 적합하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에 체크한 학생들에게 좀 더 이제 심도 있는 질문을 하였고요. 어떤 대책 과목을 희망하는가 물었더니 구체적인 간증, 그리고 사례, 실습 위주의 수업,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운영됐으면 좋겠다. 아까 우리 앞에 발표해 주셨을 때 주제 발표에서 바딜리 노잉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아이들이 몸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이해하고 싶지 않다. 필요하지 않아서 살아가는데 이런 대답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교과 운영 이식조사 결과 조금 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냐는 대답에는 기독교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는 그냥 도움되지 않는다. 책들과 비슷했고요. 그리고 인성 발달에도 도움되지 않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비교과 프로그램은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도 학생들은 친밀한 공동체적 관계와 함께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 성장에 도움되는 프로그램 내용 이런 것들을 요구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직원 인식조사는 시간상 제가 여기 담지 않았지만 비교해서 기록의 교육적 체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요. 102개 학교 중에서 74.5%인 76학교가 전체 일부 학과 책풀 필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효과적인 책풀 모형 개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대학의 유형, 대학이 나가고자 하는 그 유형과 그리고 그 학교 안에 기독교인 교직원과 학생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문가와 그리고 교목실, 현장 전문가가 함께 연결해서 효과적인 책들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실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2개 학교 중에서 55.9%인 57개만 모집 시 신앙 관련 기준이 있다고 했고 거의 70% 이상의 학교는 전혀 그 기독교인 교직원과 학생의 수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수 비기독교인 대학 구성원을 고려한 신앙교육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교과 프로그램과 잠재적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탈종교적 성향의 대학생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덜한 방식으로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식조사 결과입니다. 특히 이제 여기에는 학생들이 종교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닥 도구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직원 인식조사에서는 98% 이상의 교직원들은 종교가 꼭 필요하다고 대답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필요성과 유의미성을 강조하는 교과 개발, 책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종교가 미치는 영향을 학생들의 관심 영역, 학생들이 관심 있어야 하는 건 이런 것입니다. 시장 경제, 성, 직업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과연 종교를 갖는다는 것이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견인하는 그런 수동의 힘이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교과 개발 필요합니다. 책풀 운영에 대해 전반적으로 대학 구성원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하지만 거의 60% 넘는 학생들이 거의 잔다, 떠든다, 관심 없다, 다른 것을 한다라고 대답했고요. 반면에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내용과 형식의 부분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추후 연구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효과적으로 모형을 만들어서 현장 교목실에게 제공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간증이나 사례, 실습 위주의 수업 요구에 주목해서 이제는 기독교 이해나 체포를 통해서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냥 기독교에 대한 이해와 탐사 정도의 수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복음적 삶과 실천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교과 내용 보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이러한 요구에 발맞춰서 교과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짧게 실태조사와 인식조사, 학생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기독교 대학이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는 권하기념을 반영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채플과 기독교 교과를 운영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는 이 기독교 대학이 있는 것이 어찌 보면은 대학 졸업과 함께 이 대학 생활을 통해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배우기 위한 학습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과 학교에서 기독교 대학 그리고 기독인의 비율이 상당히 낮은 이 대상들을 두고 학습의 장으로서 목회하는 것은 이중언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조차 이중언어가 잘 되지 않는 상태로 학생들은 종교의 유의미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그리고 기독교 자체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 대상들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예전에 효과적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방식 그대로 준비가 덜 된 상태로 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있지는 않나고 고민하고 또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또 질문 주시는 내용에 따라서 추후에 또 필요한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습니다.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귀한 연구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장효정 박사님 논창해 주시겠습니다. 장효정 박사님은 잠신대에서 가르치시고 계시고요. 신진학자 지원분과장으로 고등학교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량신학대학교이고요. 네, 장유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본 연구는 제가 박현정 교수님하고 같이 좀 진행을 한 연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논창을 하기는 했지만 이 어려움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 실태조사의 어려움, 특히나 이제 인식조사가 잘 되지 않아서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고 굉장히 방대한 양을 연구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논창을 한다라고 했지만 같은 편으로 좀 바라보면서 읽었고요. 대신에 이제 만약에 이거를 같은 편이 아닌 입장에서 읽었다면 어떤 부분들이 좀 궁금했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담아 보았습니다. 자, 앞부분은 이제 뭐 거의 내용 요약이니까 제가 좀 질문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학생 인식조사를 보면은 왜 그랬는지 저는 알지만, 그러니까 인식조사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잘 모이지 않고 응답률이 저조했기 때문에 1학년이 이제 다소 많아요, 보시면은. 그래서 아마 프로시딩을 보시면 아실 텐데 1학년이 전체 응답자의 5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식 변화라는 것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분명히 달라질 수 있고 저희의 교육적인 효과라는 것이 4학년에게 더 이제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1학년만 한 것에 대한 좀 아쉬움이, 1학년이 상당수 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교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도 또한 아쉬움인데, 사실 뭐 지금 무교인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결과이긴 했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이 연구를 읽으면서 제가 계속 들었던 생각은 무교인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기 위한 교육도 너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들을 또 어떻게 잘 양육할까에 대한 고민들도 기독교 대학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무교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도 좀 아쉬움이 남는 연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후속 연구로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비교과 프로그램 관련 교과목과 관련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답변한 학생들에게만 추가로 개선점에 관련한 의견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보다는 긍정적으로 답변한 학생들에게 왜 그거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었니? 라고 물어보는 것 또한 좋은 우리를 돌아보고 발전적인 그런 비교과와 또 교과목, 기독교 관련 교과목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의도가 있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이제 3번에서는 제가 좀 해석을 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사실을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교과 과목에 대해서 신학교는 100% 제공을 하고 있고 일반 대학교랑 신학교가 합쳐진 그런 모형에서도 꽤 많이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일반 대학교가 더 이제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일반이랑 신학교가 합쳐진 데서는 그것보다 다소 적게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흥미롭잖아요. 이게 신학대학교는 100%인데 일반 기독교 대학교에서는 75%, 신학 플러스 일반 대학교에서 왜 그보다 적게 이거를 제공하고 있을까라는 해석이 혹시 있었다면 좀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흥미로웠던 부분은 채플 형식에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학생들에게 그리고 교직원들에게 희망하는 예배 형식으로 어떤 것이 좋겠느냐고 물어봤더니 학생은 30.4%가 전통적 예배 형식을, 교직원은 35.7%가 전통적 예배 형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퍼센테이지로 나와서 그렇게 안 높게 느껴지겠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교직원은 거의 1위 첫 번째 답변이었고 학생은 두 번째 2순위 답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예배 형식을 원하는구나 라는 거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이에 대한 이제 연구자들의 해석은 어떻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채플에 대해서 학생 인식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채플 요건, 졸업 요건인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채플 설교에는 또 적합하다라고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것도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어떻게 좀 해석을 하셨는지 이 부분도 좀 이야기를 듣고 싶었고요. 그리고 채플과 기독교 관련 과목, 비교과 프로그램이 기독교에 대한 이해
생활에서 마주하는 어려움 극복, 인성 발달에 도움이 되었는지와 관련한 질문에서 학생들은 다 아니었다고 대답하는데 이제 오늘 이제 시간상 말씀을 못 주셨지만 교직원에서는 다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잖아요. 학생들은 전부 부정응답인데 교직원은 전부 긍정응답을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좀 해석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같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실태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거를 사학에다가 사학미션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학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사장님과 또 교목들을 모셔놓고 이 결과를 발표를 했던 기회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흥미를 많이 가져주셨고 또한 이러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장을 또 이 실태 조사가 열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 사학이 더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지금 무너져버린 신앙교육을 정상화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더 모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힘든 연구였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정말 방대한 연구를 해주신 연구자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